참석자 그런 게 우리 회사에서는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한테 조금 잘 못해주고 그럴 수가 없는 게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의해서 해야 공정하잖아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사장을 모집할 때 그걸로 제가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오늘 기사를 봤더니 대한민국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 48%가 200만 원 미만이래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200만 원 가지고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200만 원 가지고 월세 내고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 시작을 해가지고 70% 이상이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동네도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 시작을 해가지고요. 뒤에 자본이 없으면 6개월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새로 공사 다 해가지고 시설 해놓고 돈 몇 천만 원 집어넣고 그냥 쪽박 차고 또 나가면 다른 사람들 와서 또 수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돈 버셔서 건물을 하나 갖고 계셔야 돼. 건물 갖고 있는 사람만 좋아지는. 네, 오늘도 우리 회사 비전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파트너스가 이제 재탄생이 됐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우리 회사가 남의 회사에서 여러분들 돈을 받아주려고 그랬던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본사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점이 많이 생겼는데요. 첫째는 전화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진동으로 해주시는 거. 그리고 강의실 문 좀 닫아주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도 제가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회사가 본사가 돼서 미국에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미국에다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그 회사에 이 회사는 주주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법이 아직도 명확하게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분리해 놓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수틀리면 그냥 회사 문 내려버려요. 근데 한국이란 나라가 질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미국의 자회사를 갖고 있고 우리 회사는 그 회사의 주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탄생이 된 거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본사. 예, 이거는 지금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지만 우리 회사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주식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사업의 주식이냐, 그냥 여러분들 돈만 받아주던 그런 회사의 주식이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려고 해서 해준 건 아니고요. 하늘이 지금 그렇게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면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걸 막고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줘서 마침 일이 그렇게 잘 진행이 지금 돼가고 우리 회사는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회사 사운에 담겨 있습니다. 비록 시작을 하는 회사지만 이 사운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며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회사가 잘 돼.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또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밑에서 돈을 벌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 모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 이런 사업 모델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 누구예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 그죠? 워렌 버핏 그러면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인데 이 사람이 왜 존경을 받느냐 하면요, 다른 투자 회사들하고 투자를 다르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해준 회사가 잘 돼야 자기네가 돈을 번다는 이 사고방식을 갖고, 다른 투자회사들은 보통 다 단기 투자라고 그래서 돈을 투자했다가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어가지고 쫙 빠져나오는 게 일반적인 투자회사예요. 근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 이 회사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먼저 가서 오너를 만나봅니다. 오너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사업 철학이 이 사람이 잘 돼서 돈을 번다면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장기적인 투자를 합니다. 한 5년, 7년 동안 이 회사를 세계적인 굴지 회사로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투자만 해줘도 감사하잖아요. 투자받은 회사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투자해준 다음에 야, 성공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그러면 뭐 이런 회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을게요. 중국에 BYD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 자동차,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대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2030년, 어느 나라는 2040년이 되면 그때부터 이런 자동차 못 다닙니다. 100% 전기 자동차만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목표를 탁탁 정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자동차 배터리 수요가 많아져요, 작아져요? 근데 이 회사가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아주 남하고 다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조그만 회사였어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투자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확 이름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필요한 회사들,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회사들을 붙여주기 시작해서 지금 이 BYD라는 회사는 자동차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 자동차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배터리만 할 때하고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또 다른 것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전자에도 니네가 전자기술이 좋으니 이 BYD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니네가 기술을 좀 제공하고 파트너가 되라.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가 여기가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건데 지금 전기 자동차는 한국이 지금 중국한테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워렌 버핏은 이런 식으로 회사에 돈을 투자해주고 그 회사에 필요한 인맥도 다 연결해주면서
이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키워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명성이 있어가지고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 그럼 투자자들과 다른 회사들이 벌떼같이 몰려가서 그냥 이 사람이 투자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거의 한 80% 이상을 사회에 다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 빌 게이츠라는 사람과 와이프가 빌 게이츠 저 사람도 대단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데 자기 전 재산, 자기 자식들한테 $10,000,000 100억인가 100억씩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50년 안에 전부 다 사회에 싹 환원하겠다고 차렸는데 이분이 네가 나보다 젊고 더 잘하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투자해 줄게. 그래서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투자회사가 아니라 자선단체에 저 사람 자선단체를 통해서 자기가 번 돈 전부 다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지금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네가 젊고 더 잘하니까 내가 니네 자선단체에 돈을 줄게. 그래서 1년에 한 $200억 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 정도 돈이라면 직접 자선단체를 만드셔도 되는데 왜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을 그렇게 꼭 내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니까 난 저 사람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저기다가 주는 사람. 그러니까 존경할 만해요, 안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이 둘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항상 사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벌되 돈을 벌어서 죽을 때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죽는 사람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사회에 다 던져놓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투자의 귀재예요. 귀재. 그런데 이 사람이 투자를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그런 거 한번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제가 줄였으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워렌 버핏이 누군지 알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제계의 공황이 이어지던 1930년대 태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요 당시에 미국에서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포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주식 투자가 새로운 재투자의 개념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번 돈으로 주식이라는 거에 투자를 하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재투자는 어떤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들도 재투자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 회사에서 돈은 벌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번 돈을 다시 재투자까지 해서 굴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회사가 구색을 맞춰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세대 만에 50조 원에 달하는 개인 자산가가 되고 역사상 최고의 투자 기재로 칭송을 받고 최고의 기부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렌 버핏.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이런 걸 안 해서 그래요.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를 운영하지 않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사회에 다 기부를 하고 그 삼성가의 자손들이 대대로 남을 위해서 하는 자선 사업을 한다면 지금 존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가진 편법을 다 쓰다가 지금 자꾸 밝혀지니까 이제 그 손자대에 가서 영창까지 들어갔어요.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를 본답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이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요런 거 두 가지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실패를 안 해요. 첫째 조건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업 내용이 단순해서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simple is best 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래요. 이 사람 만나면요 아주 심플해. 그래서 서로가 금방 서로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복잡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 오늘도 내가 한 사람이 회사에 온 거 막 야단을 쳐서 다시는 우리 회사에 발을 못 들이겠는데 그 사람이 다단계를 하더라도 뭘 한 가지 진득하게 못하고 새로운 것만 오면 계속 그렇게 그냥 댕기면서 우리 회사에 와서 사람을 빼내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사람 다시는 못 오게 야단을 친 건데 다단계에 어디 가서 투자를 하셔도요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딱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궤변이에요. 그런데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느 회사가 돈을 100만 원어치를 물건을 사면 물건 100만 원 주고 또 100만 원 도로 돌려준대.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저 회사는 무엇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나한테 준다는 거야? 그게 상식적으로 딱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망하든 말든 그냥 나만 벌면 된다. 그럼 질러요. 근데 결국 자기도 못 먹고 회사가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업 내용이 심플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이어야 한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얘기예요. 특히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Think difference 라고 그래요. 남하고 다르게 생각해라. 그래야 거기에 해답이 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할 때마다 거기에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틈새라고 그래요. 틈새. 그 틈새를 파악해서 파고 들어가면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엄청 커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마존 얘기를 하자면요. 인터넷이라는 게 세상에 나와서 그땐 전송 속도도 굉장히 느렸는데 어쨌거나 이제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쇼핑몰이라는 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송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더 많이 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아마존이 탄생이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갈 사람인데 사업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됩니까? 근데 이 돈을 모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 회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그만 돈을 모았잖아요. 이런 걸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마존에 최초에 막 시작하려고 그럴 때 거기다 돈 100만 원 넣었던 사람은 지금 100억이 넘어요.
주식이 한 주가 지금 뭐 몇천 주로 자꾸 스플릿 되거든요. 주식값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못하니까 자꾸 갈라요. 그래서 그게 10배, 20배, 100배로 자꾸 늘리기 때문에 한 주 갖고 있다 100주가 되고. 근데 그 100주가 이제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너무 비싸서 못하게 1000만 원이 된다고 1000만 원. 그럼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쪼개 10만 원으로. 그러면 내가 한 주가 100주가 돼. 그죠? 그 100주가 또 1000만 원이 돼버려. 또 쪼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쇼핑몰이 막 전 세계적으로 해서 아마존이 이런 대형 쇼핑몰이 생길 때 중국의 알리바바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마윈. 마윈이라는 사람이 또 틈새를 차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기회를 포착했냐면, 이 사람들은 다 일반 사람들만 상대하는 쇼핑몰인데 도매 쇼핑몰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매 쇼핑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장들 있죠? 공장들한테 우리 쇼핑몰로 들어와라. 공장들이 알리바바라는 쇼핑몰에 들어오면 또 공장에서 물건을 살 사람들이 들어와. 그래서 공장 물건을 거래하니까 거래가 커요, 작아요? 커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금 알리바바가 먼저 시작한 회사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1등, 2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은 똑같은 기회를 도매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틈새 시장이라고 그러고 그 틈새 시장을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 남이 다 할 때 들어가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지 않을 때 그때 시작을 하는 아이템이 돼야 된다. 근데 워렌 버핏이 자기가 투자를 아주 선호하는 업종이 있어요. 항상 해요. 돈이 여유자금만 있으면 딴 데 투자할 데 없으면 여기다가 돈을 갖다 묻어놔요. 그 업종이 뭐냐면 IT 서비스.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왜 좋으냐 하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IT 서비스가 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업 업무를 컴퓨터하여 운영하고 시스템을 통합하여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플랫폼이라는 거. 이 플랫폼 뭐냐면, 사실 이건 광장 같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서울역 플랫폼 그랬잖아요. 플랫폼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러던 게 시대가 인터넷 시대로 변하면서 인터넷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카페니 블로그니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블로그가 한참 유행할 때는 블로그에 10만 명만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을 파워 블로거라고 부르는데 이 파워 블로거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IT 서비스는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고객들의 정보 같은 게 쌓이면 그거를 활용하는데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는 업종이고, 이제 IT 업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시작! 한번 읽어봅니다. IT 업체란 시작!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기술을 개발하는 건요, 이 작은 돈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니 연구소니 나사니 이런 데서 개발을 합니다. 그럼 그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아이디어에 응용을 하는 게 IT 업체예요. 물론 다 만들어진 걸 약간 변형을 시키고 해서 자기한테 맞추지만
처음부터 아예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활용해서 무언가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IT 사업체예요. IT 서비스 업체의 장점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객들은 IT 업체의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 다른 업체로 쉽게 바꾸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안드로이드 폰 쓰시죠? 네. 근데 아이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아이폰을 쓰려면요 아주 미쳐요. 왜?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폰 쓰던 사람들은 아이폰만 씁니다. 그리고 삼성 거 안드로이드 폰 쓰는 사람은 안드로이드만 써요. 다음에 또 바꿀 때 애플로 안 바꿉니다. 아이폰으로 바꿔요. 이런 기술을 종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느 회사의 서비스를 시작하면 잘 바꾸질 않습니다. 그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자,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IT 서비스 업체는 한 번 고객을 확보하면 안정적으로 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 시작! 고객이 늘어나면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부가 수익도 보장된다. 카카오톡 얘기를 해줄게요. 처음에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안 썼어요. 그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카카오톡 다 써요, 안 써요? 다 써요. 대한민국 국민만 쓰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5천만 명인데 카카오톡 쓰는 사람은 1억 명이에요. 한국과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도 카카오톡을 깔아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통화도 할 수 있죠. 문자도 보낼 수 있죠. 사진도 보낼 수 있죠. 동영상도 보낼 수 있죠. 근데 차츰차츰 그게 늘어나니까 고객이 늘어나니까 카카오톡이 지금은 돈을 버는 게 앞으로 무궁무진해요. 지금 카카오톡이 벌써 카카오 택시도 만들어가지고 택시 업계 다 휘어잡았어요. 이제 택시 운전수들은 카카오 택시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걸 쓰면 자기가 지나가는 길 옆에 고객이 있으면 바로 태우고 갈 수가 있어요. 고객도 요즘 택시 저녁에 강남 같은 데 가면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젊은 애들이 카카오톡으로 택시를 불러. 그럼 택시가 예약이라는 거로 싹 와서 내가 손님인데도 빈찬데도 나 안 태워요. 그 예약한 손님한테 갑니다. 근데 앞으로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가 지금은 무료지만 한 번 사용하는데 고객들한테 전화요금에서 10원씩만 받는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 돼요. 그렇게 가겠죠. 지금 또 카카오톡이 무엇을 했냐면 인터넷 뱅크를 만들었어요. 카카오톡 쓰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제 돈을 뭐 은행에서 내 은행에서 이 사람 은행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에서 그냥 나 50만 원만 줘. 그럼 50만 원 알았어. 찍 해서 50만 원 송금. 그럼 이 사람한테 50만 원 샥 갔어 벌써. 그렇게 변해요. 근데 카카오톡이 또 뭐에 손을 대냐면 유저가 워낙에 많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무엇이냐면 코인 시장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코인을 하는 시대가 와요. 왜? 돈이 되니까. 그리고 이 주식하고 코인의 다른 큰 장점은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셔. 문 닫으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 주식만 샀다 팔았다 해. 주식은 그래요. 근데 코인은 어떤 거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서로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이에요.
시장이 커요, 작아요?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코인은 여러분들이 좋거나 싫거나 앞으로 가상화폐가 이제 우리들이 쓰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그 시대를 온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돈 100만 원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슬슬 장난해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도 만들 수 있는 게 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지금 뭘 준비하느냐? 코인 거래소를 준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회사도 우리 회사만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또 사업입니다. 플랫폼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게 IT 업체의 장점이에요. 워렌 버핏이 선호하는 아이템이 카드 사업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자금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 투자처가 없으면 비사 카드나 마스터카드나 카드사에다 돈을 던져놔요. 왜? 여기는 항상 돈을 버는 곳이야.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카드 사업은 어떤 것인가? 시작! 신용카드 사업은 버핏이 매우 선호하는 투자 업종이다. 자, 시작! 지금도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요 종목이다. 다음 시작! 신용카드 사업은 많은 이용자를 이끌어들여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다음 시작! 세계적으로 카드 사용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코인 시대가 온다 그랬죠? 근데 하루 아침에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카드에 달라붙어서 돈을 버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은행부터 해서. 그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현재 돈벌이가 되는 걸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티기 때문에 결국은 가상화폐, 코인이 앞으로 대세가 되지만 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지나가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현금 쓰는 것보다 카드 쓰는 게 지금 많아졌거든요. 시대가. 근데 현금과 카드가 동시에 쓰고 있어요. 우리죠. 이렇게 병행 사용이 가능한데 차츰차츰 코인과 카드가 같이 사용하는 게 병행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코인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완전히 바뀌는 데는 한 15년, 20년 걸릴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인이 대세가 아니라 현재는 카드가 대세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워렌 버핏이 항상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부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까지 마음이 따뜻하냐면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하고 점심을 같이 할 시간을 판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요. 매년 한 번씩.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과 워렌 버핏이 3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단독으로 같이 해줍니다. 그때 이 사람은 워렌 버핏에 자기가 궁금했던 걸 다 질문할 수가 있고 워렌 버핏이 대답을 해줍니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 3시간 하는 게 한 400만 달러까지 올라가요. 400만 달러면 얼마예요? 50억을 내고 3시간 동안 한대. 그 돈을 전부 다 이 사람은 사회에 기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해요. 자,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업이 사회로부터 버는 수익은 사회를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여기 의무가 중요해요. 의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가 버는 돈을 다 사회에 보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잠깐 짧게 설명을 하면, 저는 미국에서 35년을 유대인들과 같이 살면서 유대인들하고 제가 사업도 같이 했고, 또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자녀 교육 방법을 활용해서 딸 하나는 하버드 법대 나와서 지금 보스턴의 변호사가 됐고, 또 딸 하나는 공인회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방법을 배웠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로부터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파트너를 실제로 하면서 제가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했고, 뉴욕에서는 제가 뉴욕 브루클린 한인회장을 했고요. 또 그 외에 보스턴에서는 한인 상공인협회 회장을 했고, 그때는 김우중 씨가 대한민국에서 매국노가 돼서 보스턴으로 제일 먼저 왔어요. 해외에서 쫓겨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보스턴으로 왔는데, 이유는 김우중 씨한테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보스턴에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그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옆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보스턴 칼리지라는 자기 아들이 다니던 대학에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장학재단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장학재단에 있는 기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돈을 내는 사람이 지정을 하는데 꼭 아시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매국노가 돼서 쫓겨나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던 보스턴으로 왔을 때 제가 저녁 식사 2번 같이 했는데, 정말 이런 분을 매장시킨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죠. 그리고 한인회장 할 적에 한미 FTA를 통과시키려고 미국 의회에 가서 내 돈 쓰고 다니면서 제가 로비 활동도 했습니다. 이런 건 지금 사진이 다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는 내가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방식을 내 자녀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켰다 하는 체험담으로 쓴 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배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지, 유대인처럼 부자 되는 노하우라는 책을 쓰고, 저는 관공서, 기업체 등등 많은 데 강연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 유대인들하고 파트너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은 벌리는 게 있고 버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버는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저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어떤 건지 몰랐었는데, 제가 기술이 막 변환되는 시점에 유대인들이 하는 전화카드를 만드는 사업에 제가 파트너로 동참을 해가지고 돈이 자고 나면 벌리는 사업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요 꿈도 참 당찼습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탁 키면요 한 8억이 벌려져 있어요. 하루에. 그런 돈 한번 벌어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점점. 그래서 제가 점점 간이 부어가지고 더 크게 벌겠다고 시작한 게 뭐냐면, 한국에 나와서 IT 사업을 시작합니다. 1999년에 이 보다 디지텍이라는 걸 치면 제가 했던 게 다 뜹니다. 그때 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데, 온라인 사업이라는 거는
그냥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것만 했으면 제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기계에, 내가 만든 기계에 탑재시키면 여러 가지 더 크게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 기계를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DVR, 스큐리티 시스템도 개발했고, 가게가 돈 받는 포스도 개발했고, 이런 키오스크도 개발했고,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8년을 제가 했습니다. IT 사업을. 한국에도 현대백화점 앞에 지금 동일방직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 9층에 있었고, 그 다음에 보스턴에 또 회사가 있었고, 뉴욕 맨하탄의 마케팅 회사, LA의 마케팅 회사 규모가 꽤 컸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과 기술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야심차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유대인들하고 벌었던 돈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때 120억을 여기다 지금 부동산을 사놨더라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죠. 그래서 했을 때 2003년도에 대한민국 공인기관인 기술신용보증에서 18억, 호롱에서 18억, 36억을 제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사업 규모가 꽤 컸죠. 그때 개나리 아파트 5억이었어요. 이런 IT 경험을 해서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이 하드웨어 개발하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을 버렸더라면 됐을 걸,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제가 다 실패를 했지만 여러분 실패를 해도 뭘 남아요? 뭐가 남죠? 경험이 남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잊어버리면서 했던 경험은 1,000만 원짜리 경험이에요. 맞죠? 저는 100억을 넘게 내가 투자한 돈만 120억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180억이라는 돈을 까먹은 경험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오닥지게 써먹을 수가 있게 생겼어요.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공하는 파트너스가 IT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이제는 이런 걸 안 만들어도 되는 시대가 왔어요. 삼성전자에서 이걸 너무 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사업하는 건 저한테 식은 죽 먹기예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제가 찾아서 이제 이걸로 이 핸드폰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걸 우리 회사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공하는 파트너스 그룹은 합법적인 사업을 지향한다. 미국과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에 아주 좋은데 한국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IT 사업을 테스트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 비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 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문자, 사진, 전송, 영화도 막 실시간 보잖아요. 이 전송 속도가 전 세계에서 최고 빨라요. 미국이 큰 나라인데도 지금 뚜리지를 씁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뚜리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4G, LTE, 내년엔 5G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에서 어떤 전송을 받고 그러는 데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모든 나라에서 IT 디지털 기술로 뭔가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이게 일본에서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데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 인구가 아파트 문화로 인해서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권이 잘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상점을 가려면 집에서 편의점 가려면 차를 운전하고 가야 편의점을 가. 그러니까 편의점엔 걸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차로 와. 근데 여기는 그냥 걸어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영업하기가 좋은 거예요. 소매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요. 이런 장점을 저는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우리 회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는 한국에서 먼저 해서 자리를 딱 잡은 다음에 여기서 아시아 쪽을 한국이 제일 위에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잘 되는 게 저도 좋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시작해서 아시아 쪽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시작을 하는데 합법적인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우리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 보고 다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세금 내고 우리 회사도 번 거에 대한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돈은 굳어요. 그죠? 그런데